자, 한국사 시험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국사 시험을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수능 시험이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뭐 한국사 능력 검정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난이도 조정 방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높은 급수의 시험이 낮은 급수의 시험보다 어렵게 출제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대체로 뭡니까? 어떤 급수의 시험이건 간에 상중하를 골고루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요. 시험에서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높은 난이도에 초점을 맞추는데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면 시험에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의 경우입니까? 20문제, 과목당 20문제가 출제되는데 난이도를 상, 그 다음에 중, 하를 골고루 내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무원 시험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다 어렵게 내는 거 아니냐. 뭐 공무원 시험 뭐 인기가 좀 높아졌다. 그래서 뭐 수험생이 많이 몰려든다. 그래서 경쟁률이 막 높아지고 막 그러면 다 어렵게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이걸 비교적 골고루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대체로 이 커트라인의 점수를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수험생들이 많이 몰려든다고 해서 다 어렵게 내면 변별력이 오히려 죽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합격했어. 여러분 아는 분이 공무원 시험 합격했을 때 너 시험에 합격했구나. 너 평균 몇 점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평균이 45점이야. 다 어렵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걸 뭡니까? 골고루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난이도 상중하가 골고루 3분의 1씩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난이도 하하고 중을 다 맞추면 몇 점? 66점 정도 되겠죠. 상위 33%, 중위 33%, 하가 33% 정도 되면 중하고 하 정도 맞으면 66점이 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면 한국사의 경우에는 뭐 90점에서 100점 정도를 맞으셔야 돼요. 공무원의 경우에 여러분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는 영어입니다. 영어. 문법 문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내기 때문에 영어가 까다롭죠. 그래서 영어 점수를 까먹을 경우에 보충하는 과목이 뭐냐? 한국사예요. 게다가 또 한국사의 경우는 좀 빨리 풀고 고득점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90점, 100점을 목표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난이도 하하고 중 정도를 맞추면 66점이 되니까 뭡니까? 66점 되니까 어떻게 돼? 상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결국은 상을 맞출 수 있냐 없냐가 합격 이 당락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난이도 상중한 도대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1 이게 하예요. 자, 다음에 설명한 학자는 누구인가? 자,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주목해서 그래서 실사구시의 연구 태도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지리, 과학 각 방면을 총집대성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 실사구시님 아니면 뭐 실학이겠네? 라고 우선 아시면 뭡니까? 여기서 가장 유명한 실학자가 정약용이죠. 답이에요. 요게 난이도 하예요. 여러분 보통 난이도 하의 경우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가 풀 수 있는 문제도 냅니다. 예전에 난이도 하의 문제는 뭐가 나왔냐? 우리나라에 있는 기구 중에서 세종대왕 때 만든 강우량 측정기가 뭐냐? 뭐 1번 뭐 자경루 물시계죠. 2번 뭐 치국이 그럼 답이에요. 2번이 답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를 난이도 하로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 보통 우리가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 않는 뭐 누군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럴 경우입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서점가를 뒤져보다가 책을 딱 핀 다음에 문제를 딱 볼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인지 능력이 그래요. 자기가 아는 게 먼저 보여요. 그래서 뭐 치국이 이런 문제 있다 치면 딱 본 다음에 공무원 시험 문제가 되게 쉽네. 뭐 이런 걸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 판단한 게 뭐냐면 그게 난이도 하예요. 난이도 하가 제일 먼저 보여요. 그럼 여러분 합격하려면 뭐 해야 돼? 뭐 하나, 두는 당연히 맞춰야 되고 상까지 대부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1-2입니다. 다음에 보기에 설명하는 학자의 저서가 아닌 거 골라라.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변화의 주목, 실사구시 연구태도. 그래서 앞에 있는 지문하고 똑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지리, 과학 등 각 방면을 집대성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해서 요거까지 읽은 다음에 앞에 정약용까지 맞추면 끝났는데 여기서 뭘 묻는 거예요?
해당하는 학자의 저서가 아닌 거 골라라. 그럼 저서까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사는 기본적으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난이도의 수준은 뭘로 결정돼요? 얼마나 디테일한 부분을 묻느냐, 얼마나 많이 외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는 정약용 알고 답 찍으면 해결돼.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정약용의 책까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1번 아방강역고, 상론, 원목, 이건 정약용이 쓴 책이 맞고요. 여기 있는 주의 수용은 자, 홍대용이 쓴 책이에요.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난이도 중간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 기준에서는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약용 자체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정약용이 저술한 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그러면 해당하는 내용은 뭐예요? 목민심석 경세유표 등등 나와 있는데 이거 뭐야? 책의 내용까지 묻는 거죠. 자, 그럼 뭡니까? 앞에 하는 정약용을 알면 답이고요. 두 번째는 정약용의 책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야? 정약용의 저서의 주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나마 여러분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나마 다산정약용, 이건 좀 디테일하게 내더라도 대부분 수험생들이 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죠. 정말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 이규경, 정약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알죠. 근데 이규경 이분은 유명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오주 연문장 전산고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책을 물어볼 경우에는 이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 되죠.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나마 여러분 뭐 주요 테마가 있어요. 뭐 정약용이랄까. 그 다음에 나중에 뭐 3.1운동, 그 다음에 뭐 임시정부, 이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테마들이니까 그나마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대비가 가능해요. 그럼 정말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요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 정말 구석탱이에 있는 실학자, 뭐 일반적으로 현재 뭐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시험 문제 낼 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려면 뭡니까? 자, 난이도 상까지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책을 구석구석 읽을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약 정리된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중하고 하까지는 대비가 되는데 상이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분들 강의를 듣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 문제 유형입니다. 보시면 문제 2-1 돼 있는데요. 다음 의병장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의 경우에 이런 식의 문제를 좀 많이 냈었어요. 분량이 좀 적죠. 그래도 뭐는 뭐냐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요즘은 이런 문제는 거의 없고요. 요즘은 대부분 뭡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료랄까 아니면 뭡니까? 박스를 제시해. 그 박스를 제시한 다음에 이걸 뭡니까? 문제를 푸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냅니다. 여기에 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에 한국사 시험의 대비 방안입니다. 자, 보시면 최대한 고득점을 노리셔야 돼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학생의 경우에는 당연히 고득점을 노리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도 좀 높은 급수를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똑똑한 학생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뭐 대학생들 중에서 나는 국사는 고등학교 때 잘했으니까 해서 준비 안 하고 갔다가 떨어지고 나서 뭐 아니면 취득을 못하고 난 다음에 충격받는 학생이 좀 있습니다. 너무 쉽게 보는 거죠. 그럼 오히려 그럼 다시 본격적으로 조금 봐야 되겠네 할 때 오히려 그게 낭비예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뭡니까? 처음부터 최대한 내가 높은 급수를 목표로 삼은다 뭡니까? 준비를 좀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흐름을 파악하라. 그럼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처음부터 디테일한 걸 막 암기하면 뭡니까? 길을 잃어요. 길을 잃습니다. 처음부터 서브 퀘스트, 우리가 뭐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하면 뭡니까? 1회차, 2회차 이렇게 가는데 1회차 플레이 하실 땐 메인으로 와, 메인. 처음부터 세부적인 항목을 암기하다 보면 이게 메인인지 이게 중요한지 이게 헷갈려. 지칩니다. 처음엔 흐름 중심으로 가시고요. 그래서 흐름 관련된 부분들은 뭡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개론서 읽기, 그 다음 뭡니까? 이 개론서는 역사 교과서예요. 정말 기초 지식이 없는 분의 경우에는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 정도는 읽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정도의 큰 흐름은 이 수업을 하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근데 예전에 제가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할 때 받은 질문 중에서 제일 답변이 난감한 건 뭐냐, 뭐 구석에 있는 거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저한테 뭘 물어봤냐면 성인이에요. 저한테 와서 고려가 뭐예요? 아,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그걸 질문하는 수강생이 있었어요. 그러면 고려가 뭐예요? 물어보면 이거 정말 답변하기 어렵죠. 뭐 조선전, 뭐 신라 다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 역사 교과서 정도는 읽고 오세요라고 해서 제가 책 몇 개를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 뭐 여러분이 처음에 이 강의를 접하는 분들의 수준을 제가 다 모르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뭐 국사를 좀 못했다거나 뭐 중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뭐 다른 과목을 내가 좀 더 사랑해서 국사를 열심히 안 들었다거나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교과서 정도는 좀 미리 읽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고려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좀 찾아서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시면 뭡니까? 그냥 이제 해당하는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본 교재고요. 그다음에 세부함기와 문제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자, 주교재의 정리 노트 만들어라. 자, 독학하시는 분들은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정리 노트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리를 하면서 외워지거든. 결국 그거예요. 뭐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교재 중에서 뭐 합격생 정리 노트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학생들이 그걸 딱 볼 때 아 저것만 외우면 난 분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이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입장은 뭐냐면 그 학생은 붙었겠지. 왜? 그걸 본인이 정리했으니까. 정리하면서 머리에 넣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 레벨의 정리 노트는 만드실 필요 없고 만약에 제가 뭐 칠판에 쓰거나 뭐 별표 치거나 할 때 교재에 별표하거나 뭐 공간이 없으면 뭐 포스트잇 정도를 붙여놓은 다음에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책에 다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들어가요. 농담 삼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뭐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아우 저는 커닝 페이퍼를 만들었는데 커닝 페이퍼를 쓰진 않았어요. 왜?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놓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뭐 주머니 속에 있다 꺼내지 않고 그냥 시험 봤는데 점수가 좋게 나왔어요. 뭐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물론 뭐 안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안 봤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처벌할 수는 없는 건데 하여간 그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니까 정리할 때 머릿속에 넣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라. 이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지금 한국사를 공부하는 게 좀 실용적으로 좀 가면 공무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요. 그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일정한 점수를 맞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국사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무슨 전문가가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부하는 이유는 뭐야? 문제를 풀려고. 자, 그럼 그 문제를 풀려면 내가 어디까지 외워야 될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영상 보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기출 문제를 딱 봤더니 안 풀리네. 그럼 다시 보셔야죠. 근데 문제를 딱 보면 뭐 1번에 뭐 광개토대왕을 묻는 문제인데 동그라미 1번은 장수왕 지문이고 그 다음에 소수리망 지문이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문제를 많이 또 풀다 보면 많이 나오는 내용들, 중요한 사람들 이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 풀고 다 풀린다 그러면 넘어가시고 많이 안 풀린다 그러면 다시 이론서 보시고 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할 때 또 머릿속에 들어오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론서와 문제를 또 피드백 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이나 그다음 공무원 시험 풀이 동영상도 이쪽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여기까지 여러분 해당하는 교재 활용법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